사회, 경제, 정치,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지는 많은 이슈들. 듣기만 많이 들었지 정확한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시사를 파헤쳐보는 시사주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학기 시사주민 1부와 2부를 통해 퍼펙트 스톰과 관련된 경제 이슈와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정치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수빈 기자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BS 기자 이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민해볼 부동산법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진행자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건물에 붙어있는 임대문의 현수막은 많이 봤는데 정확한 뜻을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사업이나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절차가 아니던가요? 네, 사업과 창업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요. 요즘 기숙사보다 자취를 선호하는 대학생들이 많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자취방을 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에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해서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임차료를 내고 물건을 사용하는 편이 임차인, 물건을 인도하는 편이 임대인입니다. 그럼 계약 성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사자 간 의사만 합치되면 그 순간 계약은 성립되고 이를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이어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꼭 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약서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계약서를 쓰면 법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된 점을 증명하기 수월해서 강조되고는 하는데요.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의 내용을 부정할 경우 계약서를 통해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을 계약한 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주택 임대차 계약 후에 자취방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방이 안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임대인에게 난방을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난방을 고친 상황이라면 그에 필요한 돈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에 보존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지만 놓치기도 정말 쉬운 것 같은데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임차인의 권리가 있을까요? 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취방 옆에서 참을 수 없이 시끄러운 공사가 시작된다면 임대인에게 이러한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계약할 당시 자취방이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꽃무늬 벽지로 꾸며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꽃무늬가 산만하다고 생각해서 벽지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자비로 트렌디하게 인테리어했다고 해볼까요? 시간이 흘러서 임대차 종료 후 트렌디한 벽지로 인해 자취방의 인기와 시세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벽지 선택이 임대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가정하면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뭔가 을의 입장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임차인이 계약 이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하면 글쎄요. 계약금 지급일까요? 정말 좋은 접근이었지만 아쉽게도 아닌데요. 혹시 등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등기입니다. 등기라는 걸 들어는 봤는데 뭔가 저희보다 더 어른들이 하는 절차처럼 느껴진달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등기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란 국가기관의 하나인 등기관이 등기부의 부동산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인지, 계약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적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기를 해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처럼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거치지 않은 매매 계약은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짝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례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갑이 땅을 팔려고 내놨다고 할게요. 여러분은 코인 노래방을 짓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땅값이 점점 오르자 갑은 다른 사람인 을에게 2배의 값을 받고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비록 여러분은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 등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아시겠죠? 그렇다면 등기에 관해서 더 알려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가등기라는 개념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가등기란 본등기 이전에 미리 하는 등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선후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등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선후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가등기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 더 알려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시면 유익할 정보 3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최소 기간은 2년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될 경우 임차인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약 차임료를 2기분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2번 이상 밀릴 경우 쫓겨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길 응원할게요. 새학기 자취방을 구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월세나 전세처럼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꼼꼼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이수빈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사주민 유익하셨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여러 정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사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사주민이었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